초등 입학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찬반 논란인데요.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연령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설화설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 좀 짚어주세요. 네, 지난 29일이었죠. 교육부 업무계획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순애 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교육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네. 일단 국가가 모든 이 어린이와 관련해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공교육의 문을 보다 더 일찍 열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을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문을 일찍 열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지금 박순애 장관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3년에 시한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4년에 확정을 해서 25년에 본격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2025년이 멀지 않아요.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라 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학제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이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었는데 취지는 좋지만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이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와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말 한 달 차이가 나도 그 발육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일 때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를 한 살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졸업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에 나오는 나이도 빨라지게 되는 건데 그렇죠. 교육부는 이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모님의 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이의 사교육 관련해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교육의 문을 일찍 열겠다는 건데 일단 교육 투자가 성인에 비해서 영유아기 때 이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 효과가 16배나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조기 교육 수요를 이제 공교육이 흡수해야 될 때다. 물론 이 얘기만 들으면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대로라면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만 17세가 되는 해에 대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걸 상황을 볼 때 1년에 25%씩 4년간의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교실, 교원 확보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유치원, 유보 통합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거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분리가 돼 있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담당을 해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이원화돼 있는 걸 이제 일원화시키겠다. 그래서 교육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 또 교사 자격 수준도 유치원 교사 자격 수준으로 높여서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게 지금 교육부의 입장이고요. 자사고,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이유가 지금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의 선택권을 지금 이유로 들어서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하겠다라고 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성 또 학생들한테 교육의 선택권이라는 문제라면 외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유로 자사고는 그대로 두고 외고는 폐지하겠다. 이 자체도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요. 받아들이는 입장, 교육계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교육의 문제라기보다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안에 대해서 입직 연령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입직 연령이라 하면 우리가 뭐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을 하잖아요. 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가 이제 입직 연령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 일찍 입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대학을 일찍 졸업하게 되죠. 그렇죠. 고등학교도 일찍 졸업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시간이 1년 정도는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교육 강화인 동시에 사실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구심을 교육 관계자들이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직 연령이 대졸자의 경우는 26.3세예요. 평균 25세고요. 그리고 OECD 평균이 22.9세. 이게 2000년도 기준인데 여기에 비교를 하면 2년가량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직 연령이 한 살 정도 늦어지게 되면 결혼하는 시기도 3개월 정도 늦춰진다.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걸 이렇게 수치화해서 표본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통계 자료라는 게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 기준 삼은 게 2006년도 그리고 OECD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2000년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출산과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지금 거의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출산과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일찍 가서 학교 일찍 졸업을 하면 그만큼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시기도 빨라지니까 돈을 버는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게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결혼 제도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 논리는 일찍 일을 하게 되면 일찍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니까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다 보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네. 이 상황으로만 밀어본다면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 이런 지금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하향 조정 의견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 개편안이 실제 적용될 때까지는 진통이 정말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실제 정책을 수행할 교육 당국은 물론이고요.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거친 거 맞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안 거쳤어요. 지금 가장 반발이 심한 게 안 거친 상태에서 학부모들 또 교육계 입장에서는 교육부 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걸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 장관이 지금 밝힌 걸 따르면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아직은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직접 밝힌 것도 문제인데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거의 끝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이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대선 기간에 공식적으로 이 공약화 시킨 안이 아니에요. 공약화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 이 교육부 계획 보고에서 그대로 발표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아들 발달 단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5살, 6살 차이가 큽니다. 이럴 경우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교사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면 지금 관련해서 이게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1949년에 만 6세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76년 만에 개편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게 76년 만에 손질이 돼서 시행이 되면 당연히 이 지금 초등학교 수급 양성 관련해서 초등교원 수급 양성과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인 걸 대거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 남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 관계자들 내에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 학부모들 민심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맘카페가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키워보지 않아서 지금 키운 지 한참 됐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게 지금 맘카페를 통한 엄마들의 하소연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녁 6시까지들은 아이들을 돌봄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12시나 1시쯤이면 학교가 끝나잖아요. 네. 과연 만 5세 아이들, 만 6세보다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돌봄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박 장관이 밝힌 바로는 8시까지 이 돌봄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그게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갑자기 교사들을 더 충원해서 뽑게 되면 나중에 그 교사들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8시까지 돌봄한다는 것 자체도 학력 인구 감소와 맞지 않는 의견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서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거죠. 만 5세 입학시키게 되면 사실 한참 뛰어놀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의 문을 일찍 열겠다라는 게 취지잖아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박 장관이 주도 면밀하게 저는 들여다봤는지 묻고 싶은 게 만 5세 입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만 3세, 4세 때부터 이제 학원 투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할 거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교육비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들어가요. 그만큼 사교육비 투자가 일찍부터 선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의 문을 1년 일찍 여는 것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한 번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학부모들도 이런 입장에서 반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의 의견이나요? 각 당의 입장 궁금한데요. 특히 정의당의 경우에는 뭐 교육부 방안대로 정책 시행을 하게 되면 150만 명의 피해 학생 발생할 거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수치가 조금 주도 면밀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약간 복잡합니다. 지금 만 5세 아동을 한 30만 명 정도로 보고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아동을 30만 명으로 봤을 때 지금 박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4년에 걸쳐서 25%씩 조기 입학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만 6세 학생 30만 명이랑 조기 입학되는 7만 5천 명이 되는 거죠. 37만 5천 명이 이제 4년에 걸쳐서 한 학년에 섞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5개 연령에 150만 명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학교 시설의 문제 또 선생님의 숫자에 대한 교원 충원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결국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경쟁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세워야지 당장의 공교육문 일찍 열겠다고 한 살 어린 그러니까 1년 하향 조정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권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학제 개편 자체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인 건 사실이에요.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년 학교를 일찍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는데 결국엔 학부모 또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게 무산됐었거든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발표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학부모와 또 교육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삭제된 상태에서 학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건 학부모들의 불안감 그리고 또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에요. 그 선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38개국, OECD 38개국 중에서 26개국이 만 6세에
입학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만 5세 입학은 4개 나라뿐인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만 5세 입학을 하는데 1, 2학년의 어떤 교과 과정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수학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가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상위 랭크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이 난이도를 과연 조절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고민 없이 나왔던 발표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문제라던가 또 이제 외국과 학기 시작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을 갈 때 좀 혼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이번 개편이 산업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뭔가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좀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현 시점에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사실 지금도 조기 입학은 가능한 상황이에요. 원하게 되면 조기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2009년에 9,707명이 조기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정도의 학생들이 조기 입학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1년 537명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1년 학교를 일찍 들어가게 되면 대학도 1년 일찍 들어갈 거고 사회 진출도 빨라지니까 이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여 명 가까이 2009년 같은 경우는 조기 입학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조기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는 조기 입학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제 개편해야 된다, 7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온 건데 여전히 이어져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에도 타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학제 개편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게 지금 더 커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 발표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5세 입학도 그렇고요. 보육, 통합, 자사고 존치 등 정말 교육 정책은요, 우리의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정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좀 지금 찬반이 팽팽한 그런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교실 확보도 그렇고 교사 확충도 그렇고 인프라 예산 문제, 법 개정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첩첩산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보 통합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거의 한두해 해먹은 갈등이 아니라 40여 년 넘게 해먹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YS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통합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담당 부처 예산, 교원 자격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유치원 관계자들도 이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반발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사고 존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교육감들이 많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들이 또 이 교육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 평가 재지정 권한으로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존치를 하겠다 하더라도 진보 교육감이 속한 이 지자체에서 이 존치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법 개정이 이 내용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법 개정을 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렇게 반발 여론이 큰 상황에서 야당이 동의할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이제 1년 앞당기는 방안과 관련해서요,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박순애 장관이 저는 조금 오해 내지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본인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4년에 걸쳐서 25%씩 이렇게 조절을 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학부모들 또는 교육계 관계자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선호도가 낮다면 1개월씩 당겨서 12년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이 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인 건 이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령 하향 자체를 지금 학부모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 모두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들여다보고 이걸 만약에 제도화 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제도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안을 내놓는 게 문제이지, 지금 본인이 어떤 방안을 내놨는데 그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반발 여론이 큰 게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 이 대통령실 앞에서 학부모와 또 교육단체 40여 곳에 한 700여 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는데 반대 목소리예요. 100%.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연령 하향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여론이 크다라는 걸 지금 박 장관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국민 젊은자 등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일단 반발의 목소리, 반발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합의 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 장관 또 교육부 관계자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달부터 이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도 열고 또 2만 명 이상 설문조사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반발 기류가 굉장히 센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겠다라는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제도화 시키겠다라는 목소리를 다시 낼 경우에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뭐 교육, 보육, 뭐 시민단체, 뭐 각종 단체들에서 뭐 기자회견 같은 게 열고 있고 이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향,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의견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학제 개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을 못 박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준비가 된 상황에서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굉장히 졸속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 제도 자체도 졸속으로 시행되겠구나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방안을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어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점검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설득시키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게 저희 둘째도 적용이 됩니다. 저희 둘째도 그렇다면 네. 이제 만 5세에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네. 놓이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제대로 알려지고 명확해야지 이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고요. 어떤 안을 도출해 낼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이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제대로 좀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